안녕하세요. 알아보인다 이승엽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소득 공제율과 한도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소득공제 대상자 수는 약 968만 명에 이르고 공제 금액은 24조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 1인당 평균 25만원 정도 혜택을 받았다는 소리인데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인 평균 환급 금액이 51만원 정도라고 하니까 약 5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받고 있다는 증거이니까 정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이 연말정산에서는 무시 못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제가 작년에 올렸던 연말정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크게 저는 6가지로 구분해 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상, 또 그 대상의 조건, 또 얼마까지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한도,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또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지, 이상 6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배우자, 또 자녀 및 입양자, 부모의 조부모까지를 대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와 조부모는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된다는 점, 그러나 형제는 또 제외된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의 연령은 제한은 없지만 소득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연간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연간 소득 금액이란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합친 소득을 말하는데요. 총 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또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니까요. 실제 100만원보다는 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을 공제한 후 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급여 1억의 근로자라면 최소 2,500만원 이상을 카드로 사용하셔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도인데요. 크게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로 나눠집니다. 기본 한도는 올해부터 새로 변경된 총급여별 3단계로 구분이 되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간 300만원까지, 또 총급여 7천에서 1억 2천까지는 연간 250만원까지, 또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은 연간 2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 한도를 초과했다면 추가 한도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 4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그 외에 도서구입비랑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금액의 30%를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추가 한도라는 것은요. 기본 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과 추가 한도 항목에서 사용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을 추가적으로 적용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공제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카드 종류에 따라서 공제율이 15%부터 40%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로 가장 작지만 각종 포인트 적립이나 제휴 할인 등 많은 장점이 있어서 총급여 25%를 우선적으로 신용카드로 채우시는 게 좋겠고요. 현금 영수증, 체크카드 등 현금 거래는 30%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요. 요즘 체크카드도 카드사별 각종 혜택들이 다양해서 나의 생활 패턴에 적합한 카드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 비용에 대해서도 30%와 대중교통 또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해서 4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사용금액, 또 신차를 구입할 때 사용한 금액, 여기서 중고차에 대한 구입비용은 구입비용의 10%를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100% 소득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지 않고 있고요. 보장성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신용카드 이중공제는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또 교육비도 초중고 대학생에 지출하는 교육비 안에서는 15% 교육비 세액공제가 부여되고 있어서 별도의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세금, 톨게이트 비용,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공제가 되지 않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적인 부분으로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소득 형태와 구성원에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인 경우, 또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 맞벌이 혼합형인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외벌이 근로자라면 어차피 집안의 근로자는 한 명뿐이니까 혹시라도 가족이 있다면 근로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발급받아서 가족 몰아주기 전략으로 행하시는 게 효과적일 텐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삶 속에서 특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닌가요? 현금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현금을 지출하는 부분인데요. 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그럼 그때그때마다 처리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반사 많이 무시하고 넘어가는데요. 거래처에서나 가맹점에서 현금 할인을 요구해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원치 않거나, 아니면 그 거래하는 금액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서 소득공제를 못 받는 금액이 5년간 무려 121조에 달한다는 국세청 보도자료가 있었는데요. 금액도 무시 못할 금액이지만 건수 규모도 전체 현금 영수증 발급 건수의 63.7%가 발급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좀 점검하고 냉철히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만 등록하시게 되면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현금 영수증 카드는 미성년자도 만들 수 있으므로 앞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맞벌이 근로자인 경우로, 이 경우는 먼저 가정의 소비 규모와 패턴을 점검해 보셔서 평소 카드 사용 등 소비가 많다라면 부부 중에 소득이 많은 분의 카드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세율적인 혜택을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소비가 많지 않은 부부시라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우선 사용함으로써 한도를 빨리 채워나가는 전략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맞벌이 혼합형 구조로서 한 명은 사업자고 한 명은 근로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사업자분께서 나는 사업자니까 그 소득공제는 근로자 안에서 적용되는 제도이니 사업에서 사용한 현금 거래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근로자인 배우자에게 적용시켜 가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서 발생한 경비는 100% 경비 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소득은 한도와 공제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각 부부의 그 상황에 맞게 각각 발생하는 금액들을 서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과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는데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한되어 있는데 지출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연말정산은 1년의 소비 습관에 대한 포상과도 같습니다. 1년을 위한 한 달 한 달 또 하루하루가 중요하고요. 나 혼자가 아닌 가족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기간이 3년 연장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제대로 알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지금부터 계획된 소비 계획을 세우시고요. 올바른 소비 습관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